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이 이럴까봐 두려우시죠?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 증거 확보도 안 했고 소송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언제 소송이라는 것을 접해볼 기회가 있었나요? 주변에서는 그냥 모른 척 돈 벌어다 주는 거나 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상간녀랑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고 이혼 안 하고 가정 지키고 싶으면 소송하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걸 새로 하는 것에는 어쨌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무섭게 시리 법이라니.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이 스스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꼭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다른 상황들은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남편의 외도라는 놈은 완전 다른 영역 같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불어나고 화가 치밀어서 포커페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면서도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일상을 잘도 생활하는 남편 얼굴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증거를 내보이고 다다다다다다 쏘아붙이고 싶고 불륜의 내용을 쏙쏙들이 다 알아내고 까발리고 싶습니다.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증거를 보이고 까발리고 닥달하고 나서 남편이 납작 엎드리고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집안 일을 하면 마음에서 그래 내 남편은 달라 라는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나서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아내분들은 그래도 한번 믿어주었던 남편에게서 또 한 번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간소송과 상간녀 박살에 진심으로 직진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아내분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을 하면 남편이 가출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소송하면 가출한다고 여행용 가방을 싸서 연기하는 남편도 있고 진짜로 가출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걸리자마자 하는 가출은 소송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치여시키려고 아내를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가출을 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상간녀와 미래를 꿈꾸고 가출 시나리오를 미리 짜놨던 놈들입니다. 소송을 해서 가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들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고 영문도 모른 채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아내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가출하기 전에 괜히 아내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신경질 내고 트집 잡고 싸움을 계속 걸어서 둘 사이 문제로 가출하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놈들입니다. 두 번째, 소송을 하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것 같아요.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간녀 소송을 해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혹여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더라도 기각이 가능합니다. 물론 불륜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기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상간소송 판결문이 있는 것이 더 명확하고 편리하게 기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했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회복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상간소송 다 하셨습니다. 소송을 해야 남편의 반응을 보고 둘 사이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방법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간녀와 정리가 되었다면 소송을 도와줍니다. 소송 취하하면 이혼 소송권을 취하겠다. 이런 말하는 이혼 소송까지 건 새끼들 많은데요. 이런 말에 여러 명들의 아내분들이 넘어가셨습니다. 이건 결국 상간녀가 본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취하해 주지 마세요.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집니다. 제가 답답해서 결국에는 한참 지나서 전화 오거든요. 당했다고. 남편한테 넘어갔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여전히 상간녀와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시죠. 근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어쩌겠어요. 그 상황에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지나간 일은 뭐 끝난 거죠. 세 번째, 소송을 하면 남편이 생활비를 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취하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활비를 끊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끊는 놈들은 제가 볼 때 인간성이 걸러먹은 놈들입니다. 제 전 남편도 그랬지만 돈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제가 맨날 떠드는 말, 아내분들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아도 극한 상황에서 내가 밥 먹고 살 정도의 경제력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비단 바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생활비 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아내분들, 비상금도 있고 막말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상황도 아닙니다. 생활비 끊으면 쌀 20kg짜리 가만히 하나 사고 라면 몇 박스 김치 먹고 버티세요. 저희들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생활비 끊는 거 무서워서 소송 못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바람핀 놈 눈치 보고 숨죽이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닌 건 아닌 거고 틀린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조선시대도 아닌데 첩년을 끼고 놀고 있는 남편을 보고도 모른 척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 소송을 하면 그쪽 남편이 알게 되어서 상간남 소송을 하면 어떡해요? 바람핀 남편을 아직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하면 땡큐입니다. 상간 관계의 종료는 결국에는 둘의 개싸움입니다. 상간남 소송 당하고 그쪽 남편이 아내분들의 남편을 찾아오고 압박하고 그래야 두려움으로 상간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올레 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셔야 합니다. 직장은 잃어도 다시 구하면 되지만 가정이 아작이 나고 나면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소송을 해서 상간녀가 이혼을 하면 우리 남편과 같이 살려고 더 깊이 달라붙으면 어떡해요? 소송을 해서 이혼녀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뿐더러 불륜짓을 한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도 그냥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각자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약속하는 미친 놈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내분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불륜입니다. 그러면 또 상간녀이 징징거리겠죠? 오빠, 나는 이혼했는데 오빠는 언제 이혼하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매달리고 징징거리면 남편들도 상간녀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혹 같이 불륜 남녀가 이혼하고 살림을 차린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그 남자들 또 바람이 나서 저한테 전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걱정까지 미리 하시는지 저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섯 번째, 소송을 하면 저보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일을 너무 크게 벌렸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하거나 상처를 받으시는 아내분들은 없으시죠? 그냥 바람나서 하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아내를 두고 바람핀 남편들이 더 무서운데 본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들 보고 일을 너무 크게 벌렸다? 너랑 무서워서 못 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너희들이 바람을 안 폈으면 소송이가 뭐고 난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내 평생 알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고 개소리에 반응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리 걱정을 사서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거든요. 일명 삽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소송하고 직진하면 되는데 안 될 이유,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발 소송의 본질은 상간녀로 인해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그런 고통을 누군가가 주었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처럼 남편에게 무작배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분들처럼 남편의 눈치를 보고 당연한 걸 하면서도 망설이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유료 상담입니다. 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